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후반 여성이에요. 저는 무척이나 가난했던 집안의 외동딸이에요. 친정엄마는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세상을 떠났고, 제가 기억하는 모든 삶은 친정아버지와 단칸방에서 살았던 시간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가난을 핑계로 삐뚤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만큼은 가난하지 않았거든요. 남들처럼 좋은 대학을 다니지도 못했고 좋은 직업을 갖지는 못했지만 저는 저 스스로를 이만하면 반듯하고 씩씩하게 잘 자랐다고 평가해요. 한평생 올바르게 살아오신 친정아버지의 성품을 꼭 닮은 덕분이었죠. 친정이 그토록 가난하니 결혼 생활이 쉽지 않았겠다고요? 친정은 단칸 월세방, 시댁은 반전세 옥탑방. 어려운 경제 상황은 친정과 시댁 모두가 마찬가지였죠. 오히려 친정 단칸방에는 화장실이 딸려 있었는데 시댁 옥탑방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주인집 화장실을 눈치껏 빌려 써야 하는 처지였으니 그런 점에서는 저희 친정이 조금이나마 나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셈이었어요. 똑같이 무척이나 가난한 친정과 시댁. 저는 양가의 살림을 오가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두 집안에 한 줄기 희망이 되어주려 노력했어요. 친정과 시댁의 가게를 도맡으면서도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았고요. 저는 자타공인 모두가 알아주는 억척 같은 살림꾼이었어요. 그렇게 궁핍한 형편을 알뜰살뜰 이겨낸 끝에 홀아버지 친정의 빚을 모두 청산해내었죠.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얘 며느라, 이게 무슨 소리니? 얘기 좀 해보렴, 응? 뭐가 뭔지를 알아야 말씀드리죠, 어머님. 아니, 방금 은행에서 문자가 왔는데 우리 집 대출금 원금 납입이 완료되었다는구나. 요즘 많이들 걸린다던 보이스피싱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아, 그거요? 벌써 두 번째 반가운 소식이네요. 첫 번째는 친정아버지 대출금 청산이었고 두 번째는 방금 어머님이 받은 문자고요. 너 설마? 축하드려요. 오늘부로 어머님 빚 다 청산했어요. 아니, 그 큰 빚을 어떻게 해? 아범 월급 잘 아껴서 갚았죠. 그동안 아범 월급 아낀 돈으로 대출금을 갚아왔었다고? 그 얼마 안 되는 월급으로? 네, 뭐 덕분에 어머님이 고생이 많기는 하셨죠. 알뜰해도 너무 알뜰한 며느리 때문에 적잖이 속 썩었을 테니까요. 아우, 너도 참 무슨 말을 그렇게 한다니, 사람 서운하게. 네? 알뜰한 며느리 두었다고 속 썩은 적 없어. 오히려 가난한 집에 시집와서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서 너와 사돈에게 늘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었지. 대출 갚아준 것도 그래. 네가 엄한 식구들 괴롭혀가면서까지 돈 아낀 것도 아니고 식구들이 부족함 느끼지 않도록 살림살이 잘해 나가면서도 대출까지 갚아놓았으니 되려 고마워해야 할 일 아니겠어? 그랬어요. 저는 알뜰살뜰 억척같이 살림을 한 덕에 시모의 빚까지 모두 갚아내었죠. 덕분에 저를 향한 시모의 무한한 사랑은 몸둘 바를 모를 만큼이나 극진했고 저와 시모는 양가 똑같이 어려운 처지였기에 가난의 고충을 서로 의지해가면서 무척이나 행복한 날들을 보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참 바람직하고 훈훈한 결혼 생활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마냥 행복할 것만 같은 저의 일상을 뒤흔드는 사건이 벌어지고야 말았어요. 친정아버지가 고향 친구이자 주식쟁이 지인으로부터 대박이라는 주식 정보를 듣게 되면서부터 시작된 사건이었어요. 어느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합병을 앞두고 있으니 그 중소기업의 주식을 사준다면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을 거두어
떼부자가 될 수 있다는 주식 정보였어요. 제가 듣기에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싶은 조건이었죠. 당시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 가격은 아주 헐값이었거든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 주식 정보를 들은 저와 친정아버지는 흔들렸어요. 돈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벌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쉽게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거구나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돈이라면 매사 신중한 타입이기도 했고 어찌 보면 그런 일을 벌일 성격들이 못 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섣불리 주식 투자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고 그렇게 며칠을 각자 고민만 깊어가던 저와 친정아버지는 마침내 의기투합했죠. 아빠, 있잖아. 나 그냥 솔직히 말해도 되나? 아무렴, 아빠잖니. 가족끼리 털어놓지 못할 고민이 세상 어디 있다고. 일전에 얘기했던 그 대박 주식 있잖아. 대기업 합병 예정이라던 중소기업? 지금 있는 우리 재산 탈탈 털어서 그 주식 사놓으면 정말 쉽게 아주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그렇지. 아빠도 같은 생각이야. 사실 부모된 입장에서 하나밖에 없는 딸인 네가 고생만 하면서 사는 것 같아 늘 미안하기도 했고. 만약 우리가 그 주식을 사면 얼마나 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번듯한 집도 사고 여차하면 좋은 차도 한 대 뽑아버리고 평생을 남부러울 일 없이 더는 고생할 일도 없이 풍족하게 살 수 있겠지? 괜찮긴 하네요. 친정아버지 풍족하게 모시고 싶지 않은 딸은 아마 이 세상에 없는 법이라잖아. 그래, 그럼 네 생각대로 주식에는 손대지 말자꾸나. 아, 뭐야, 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장단 맞춰준 거야? 인서가 어떻게 모르겠니? 얼굴에 다 써있구만. 그리고 아빠 생각도 처음부터 그랬어. 주식 같은 대박 횡재수에 빠지지 말자는 생각이요? 당연하지. 우리가 평생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친구는 말로는 대박 정보라고는 하지만 그게 진짜 대박인지 아닌지는 우리로서는 판단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전문가들도 예측하기 힘든 게 주식이라고 하니. 됐네. 얘기 끝났네. 그럼 비록 지금은 어려운 삶이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일해서 우리 힘으로 조금씩 팔자 고쳐봐요. 헛된 꿈 말고. 그렇게 저와 친정아버지는 주식이라는 위험한 도박수에 우리의 미래를 걸지는 않기로 의기투합했어요. 대신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아서 가난한 팔자를 우리의 힘으로 고쳐 나아가기로 약속했죠. 하지만 저와 친정아버지의 대화를 훔쳐들은 단 한 사람만큼은 대박이라는 주식 투자 정보를 외면하지 못했더군요. 그 사람은 억척 같은 며느리인 저 덕분에 이제 겨우 빚더미에서 탈출했을 뿐 평생을 가난으로 오만 고생을 다 겪으며 살아온 서름의 시모였죠. 저는 시모가 큰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대박 주식 정보에 눈이 헷가닥 뒤집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야 말았어요. 아니 글쎄, 제가 알뜰살뜰 모아둔 시댁 재산, 그리고 반전세 보증금까지 탈탈 턴 것도 모자라서 시모 본인의 형제들에게 돈까지 꾸어가며 대박인지 아닌지 확실치도 않은 주식을 몽땅 사버렸다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시모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때는 이미 주식을 사버린 다음이었지만 저는 시모를 말려야만 했어요. 주식 때문에 신세망치고 폐인이 되었다는 불행한 이야기는 너무도 흔하게 듣던 사연이었으니까요. 제가 어머님한테 언제 틀린 얘기 한 적 있나요? 아니지. 그럼 제가 하자는 대로 해서 손해본 적이라도 있나요? 그런 적도 없지. 그러면 이번에도 저를 믿어주세요. 왜 굳이? 그 주식만 가지고 있으면 집도 마련하고 차도 뽑고 다 할 수 있다면서. 근데 이미 사버린 주식을 굳이 뭐하러 팔아야 한다니?
어머님도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함부로 주식에 손댔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들 얘기. 그건 주식에 함부로 손댄 사람들 얘기고 내가 산 주식은 대박 정보가 확실하다며. 대박 정보가 확실하다고 한 적 없어요. 저랑 친정아버지 얘기는 대박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얘기였고 전문가들도 예측하기 힘든 게 주식시장이라는 얘기였을 뿐이었다고요. 시댁이 부자가 되는 게 싫은 건 아니고? 네? 막말로다가 너랑 사돈 둘이서만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을 수도 있는 거잖니. 친정이 부자랍시고 시댁 만만하게 대하면서 살고 싶은 욕심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는 법이잖니. 어머님, 까놓고 지금 네 행동은 그렇게밖에 보이지를 않는구나.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며느리가 온갖 고생을 혼자 다 해가면서 시댁 빚까지 갚아놓아요? 아니잖아요. 제가 어머님한테 몹쓸 며느리는 아니었잖아요. 제발요 어머님. 저 지금 어머님 걱정되어서 이러는 거예요. 주식판에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끼어들기에는 너무 위험하니까 이러는 거라고요. 그니까 지금이라도 주식에 넣어둔 돈을 회수하세요. 손해보는 주식거래 수수료만큼은 제가 내드릴 테니까요. 네? 일 없다. 이놈의 가난쟁이 팔자 지긋지긋해. 이번 기회에 나도 남들처럼 팔자 한번 고쳐보련다. 이후로도 같은 실랑이가 매일 반복되었어요. 제가 애원의 부탁에 아무리 애를 써보아도 시모는 저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은 채로 고집을 부려댔죠. 그러는 사이 시간은 자꾸만 흘러갔고 그럴수록 저의 마음은 더 급해졌어요. 주식이라는 게 원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거잖아요. 그 폭탄이 터져서 시모가 산 주식이 더 수직 하락해서 시댁이 패가 망신하기 전에 어떻게든 주식을 팔도록 시모를 설득해야만 했어요. 그러다 결국 시모의 주식이 대박이 나버렸어요. 시모가 주식 투자로 얼마를 벌었는지 저로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결혼 직후부터 쭉 제가 도맡아 관리하고 있던 시댁의 모든 통장들을 주식 투자에 관련한 불화를 겪으면서 시모에게 전부 빼앗겨버린 탓이었죠. 단 한 가지 제가 확실히 알 수 있었던 사실은 불과 몇 달 사이에 시모의 세상이 천지개벽을 이루었다는 것이었어요. 화장실도 없어서 눈칫밥 먹어가며 주인집 화장실을 빌려 써야만 했던 반전세 옥탑방에 살던 사람. 평생을 오만 고생을 다해오다가 며느리 덕분에 이제 겨우 은행 빚에서 탈출했던 처지. 그랬던 시모가 주식으로 번 돈으로 목 좋은 상권에 자리한 상가 건물주가 되었으니 그야말로 천지개벽이라는 말이 딱 걸맞을 만한 일이었죠. 순식간에 상가 건물주, 부자가 된 시모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날 날이 없었어요. 다행히 주식 투자를 반대했던 저에게 안갚음을 하거나 여전히 가난한 처지에 머물러 있는 친정을 업신여기지는 않았지만 시모의 웃음을 마주하는 저의 심경은 늘 복잡하고 불안했어요. 시모가 부자가 된 일이야 참 잘된 일이죠. 주식이 대박이 났으니 안도하는 마음도 들었고 당연히 진심으로 기뻤죠. 하지만 시모의 주식 투자가 대박일지도 모른다는 단편적인 정보 하나만으로 도전했던 일종의 묻지마 투자였기에 불안했어요. 행여 시모가 주식에 자신감을 얻은 나머지 묻지마 주식 투자를 이어간다면 주식 때문에 패가 망신하는 신세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모에게 신신당부했어요.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쁜 일이에요, 어머님. 만족하시고 이제 주식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 좋은 걸 왜? 지금 어쩌다 한 번일 테니까요. 어머님이 이번에 한 주식 투자는 일종의 묻지마 투자였잖아요. 그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합병한다는
정보가 진짜인지 아닌지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은 채로 대박일지도 모른다는 얘기 한마디에 혹해서 시작했던 묻지마 투자요. 하긴 그건 그랬지. 의외로 순순히 인정하는 시모의 태도에 저는 한번 놀랐고 이어지는 시모의 약속에 저는 또 한 번 놀라고야 말았어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알겠어. 근데 너무 걱정은 말렴. 나도 더는 주식을 거들떠 보지도 않을 생각이야. 이번에는 어쩌다 운 좋게 성공했다지만 다음에도 지금처럼 운 좋으라는 법은 없다는 걸 나도 잘 알고 있거든. 뭐 지금 매달 들어오는 상가 월세로도 예전 팔자보단 훨씬 풍족해진 만큼 더 부릴 욕심도 없지 싶고. 저는 그제야 진정 안도했어요. 주식 투자를 두고 시모와 불화를 빚었던 다소간의 소란은 있었지만 시모의 주식도 대박이 났겠다. 더는 주식에 손대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받았겠다. 이만하면 아주 해피엔딩인 셈이었죠. 이후로 한동안 시모는 주식에 완전히 관심을 끄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TV 뉴스에서 주식 이야기만 나오면 질색하며 채널을 돌려버릴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는 한편으로 예전에 좋았던 시모의 모습으로 돌아왔구나 싶었어요. 시모가 친정아버지에게 보답을 해주겠다며 나서주었거든요. 주식 관련해서 저와 친정아버지에게 은혜를 입었고 어렵게 사는 친정아버지를 외면할 수도 없다는 이유에서였죠. 이에 저는 처음엔 시모가 친정아버지에게 상가에 장사자리를 하나 내어주려나 싶었지만 시모가 해준다던 보답은 저의 친정아버지를 상가 경비원으로 고용하는 것이었어요. 친정아버지와 저는 좋게 바라보려고 했어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잖아요. 정직하고 열심히 일할 안정적인 직장이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은 저와 친정아버지 모두 같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시모에게 고마워했죠. 친정아버지가 시모 상가 건물에 경비원으로 취직하고 얼마 뒤 장을 보러 나섰던 길에 근무 중인 친정아버지를 찾은 저는 기겁하고야 말았어요. 아빠, 왜 여기 이러고 있어? 왜 이런 데 책상이 있냐고요? 네? 설마 여기를 사무실이라고 만들어준 거야? 시어머니가?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어. 자리가 어디든 무슨 상관이라니. 요즘처럼 어려운 시절에 이 한 몸 열심히 일할 직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지.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이 꼴을 보고도 어떻게 나쁜 생각이 안 들겠냐고요. 사돈도 나름 이유가 있었겠지. 이유? 무슨 이유? 아니, 이유가 있다고 해도 그래. 어떻게 사람을 이런 데다가 책상 하나 가져다 놓으면 사무실이 되는 거야? 청소도구랑 분리수거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는 거 뻔히 보이는데? 이건 누가 봐도 그냥 창고잖아. 그랬어요. 시모가 친정아버지에게 경비원 사무실이랍시고 마련해둔 장소는 계단 아래쪽 틈새에 개구멍처럼 자리한 창고였어요. 청소도구와 분리수거 쓰레기들을 보관해두는 그런 곳에 책상 하나 덜렁 가져다 놓은 꼬라지였죠. 이건 누가 봐도 비인격적인 처사였어요. 심지어 더 기가 막혔던 건 상가 건물 입구에 버젓이 경비실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 경비실을 두고 은인이라고 말했던 친정아버지를 창고에 처박는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무언가 단단히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한 저는 속상한 마음을 참고 일단 한 걸음 물러섰어요. 그리고는 시모와 친정아버지 사이의 관계를 남몰래 염탐하기 시작했죠. 무언가가 왜 잘못 돌아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어요. 결과는 끔찍함 그 자체더군요. 그때 제가 목격한 친정아버지는 현대판 노예 수준으로 시모에게 부려먹힘 당하는 처지였어요. 아니, 하루 2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가혹하게 근무를 시켰으면 밥이라도 제대로 챙겨주던가. 시모는 식비 주기도 아깝다면서 저의 친정아버지에게
하루 딱 한 끼 도시락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 도시락을 딱 보니 알겠더군요. 시모에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깍두기. 그건 분명 시댁 식구들이 먹다 남긴 음식이라는 증거였고, 굳이 깍두기가 아니어도 시댁 살림을 하는 제가 그걸 몰라볼 리가 없잖아요. 친정 아버지를 대하는 시모의 태도도 그랬어요. 손짓 턱짓으로 업무 지시를 한다고 해도 예의 없다고 욕이나 먹을 판에 시모가 친정 아버지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방식은 발짓. 마치 집 지키는 개 다루듯 발짓으로 일을 시켜대더라니까요. 반말은 안 했냐고요? 반말만 했겠어요. 딸 입장에서 차마 지켜만 볼 수 없을 정도의 흉악한 욕지거리가 기본이었죠. 그런 시모와 친정 아버지의 모습을 소리 죽여 흐느끼며 바라보던 저는 시모가 상가 건물을 떠나기 무섭게 친정 아버지에게 달려가 아빠를 안았어요. 대체 왜, 응? 아무 일도 아냐. 신경 쓰지 말어. 아무 일도 아니기는 며칠 동안 내 눈으로 목격한 게 있는데 아빠가 뭐가 모자라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사냐고 속 시원하게 얘기라도 좀 해봐요. 응? 진짜 이럴래? 끝까지 얘기 안 할 거야? 그럼 내가 직접 알아볼까? 시모한테 직접 따지면 되겠네. 그치? 말을 마친 제가 시모에게 쫓아가 잡아먹을 기세로 돌아서는 순간에 아빠는 참어. 괜히 아는 척 하다가는 너까지 힘들어져. 그러니 그동안 보고 들었던 일 전부 모르는 셈 치면서 너라도 행복하게 살아. 왜요? 내가 왜 참아야 하는데 진짜 이런 식으로 계속 입 다물 거야? 알았어. 그럼 내가 알아볼게. 시댁을 뒤에 엎든 누구 하나 죽어나가든 내가 알아서 나 하고 싶은 대로 들이받을 거라고요. 그게 싫으면 그냥 얘기해요. 부모 자식 사이에 털어놓지 못할 고민 같은 거 없다는 말. 아빠가 그랬잖아요. 부모 마음 다 그래. 나는 좀 더럽고 치사하더라도 딸 자식이 우선인 법이야. 그게 말이 돼? 딸 자식이 우선인 게 부모 마음이라는 건 이해해요. 근데 전제가 틀렸잖아. 난 지금 아빠가 왜 더럽고 치사한 일을 겪어야 되는지를 묻고 있는 거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진짜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것들 투성이니까. 이게 다 그놈의 돈노름 때문 아니겠니? 돈노름? 설마 주식? 친정아버지는 그제야 서러운 한숨을 땅이 꺼져라 내쉬며 비로소 속내를 털어놓았고 저는 그제서야 시모의 흉악한 진실을 모두 알게 되었죠. 친정아버지가 시모의 건물에 경비원으로 첫 출근을 하던 날 시모가 친정아버지를 찾아와 은밀한 제안을 건넸어요. 대박 주식 정보 하나를 더 알려주면 경비원이 아닌 장사자리를 내어주겠다는 제안이었죠. 하지만 친정아버지는 그만한 정보를 알지도 못했고 뜨내기 정보로 주식을 하기엔 너무 위험하다면서 시모의 제안을 거절했대요. 그때부터였다더군요. 시모가 인간 쓰레기로 돌변한 건. 주식 정보를 거절당한 시모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상가 건물 입구에 멀쩡히 있던 경비실을 폐쇄하고 새 경비실로 옮기는 것이었어요. 그 경비실이 바로 계단 아래 틈새에 자리한 청소도구와 분리수거 쓰레기들을 보관해두는 창고였죠. 그러면서 시모가 한 말은 더럽고 치사하면 주식 정보 내놓아라. 친정아버지가 한사코 거절하자 현대판 노예 수준으로 친정아버지를 부려먹기 시작하면서 또 강요했다더군요. 인간답게 살고 싶으면 주식 정보를 내놓아라. 그 얘기를 들은 저는 친정아버지에게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딸인 저에게는 비밀로 참아야만 했던 이유라도 있냐고 울면서 되물었고 이어지는 친정아버지의 답변이 저의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었어요. 며느리 너까지 들먹이면서 협박을 해오더구나. 아비가 겪는 수모를 딸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으면 입 닥치고 죽은 듯 살라고 경비원을 벗어나려고도 하지 말라고.
까짓 거 떠도는 주식 정보 알려주지 뭐하러. 내가 주식 뭘 한다고 그걸 함부로 알려준다니. 아빠 친구 있잖아요. 시모가 대박낸 정보 알려준 주식쟁이. 그거야 말 그대로 횡재였을 뿐이지. 다음에는 그 사람도 뭘 알겠어. 망하면 뭐 어때? 내가 망하나? 지들이 망하지. 아무거나 알려줘버려. 혹여나 망하면 그 원망이 다 너에게 쏟아지지 않겠어? 그래서 참았던 거예요. 내가 아빠처럼 그런 일 겪게 될까봐 걱정되어서? 그래서 참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미안하구나, 아버지 된 최면에. 아니? 미안할 일 아니라고요. 아빠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아빠가 왜 미안해? 아빠 마음, 딸 자식 사랑 너무 잘 알겠어요. 그리고 너무 고생 많았어요. 잘 버텨내줘서 고마워요. 이제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나오지 마세요. 약속할 수 있죠? 그렇게 시모의 흉악한 진실을 모두 알게 되었고 친정 아버지를 지켜내겠다는 각오까지 다진 저는 곧장 시모에게 쳐들어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시모는 착한 시어머니 연기로 저를 맞이했고 저는 시모가 친정 아버지에게 가져다 주었던 도시락을 가증스러운 시모의 낯짝에 들이부었어요. 그러자 시모는 한참이나 말이 없더니 알았구나 너. 모를 수가 없는 일이니까. 내 그렇게 입단속을 시켰건만. 입단속이라기보다는 협박이었죠. 그래서 뭐 어쩌려고? 니까 것들처럼 가난한 신세들이 돈 있는 나한테 뭐 복수할 방법이라도 있다든? 복수? 그런 걸 왜 굳이 내 손으로 해야만 하는데? 당신 같은 쓰레기는 하늘이 알아서 천벌을 내리게 되어 있는 법인데 내가 왜 굳이? 그 나이 처먹고 뭘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모양인데. 하긴 앞으로 살면서 다 증명되겠지. 앞으로 안 보고 살겠다? 일단 물어보고 이혼 소송까지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대로 돌아서서 가버리면 끝일지. 시모에게 톡 쏘아붙인 저는 휘둥그레진 눈으로 영문을 몰라 하던 남편에게 돌아섰어요. 그리고는 시모의 흉악한 진실을 남편에게 들려주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엄마가 잘못했네. 사람이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아무리 돈에 눈이 멀었더라도 최소의 인간성만큼은 지켜줬어야지. 그리고 엄마가 장인어른이랑 와이프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와이프가 반대를 좀 하긴 했어도 어쨌든 와이프랑 장인어른 덕분에 이만큼 부자 됐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래서 너까지 엄마 버릴래? 글쎄, 내가 엄마를 버린 건가? 엄마가 스스로 사람이기를 포기한 거고 엄마가 우리를 먼저 버린 거지. 그놈의 주식 노름, 돈 욕심에 빠져서. 말을 마친 남편은 저와 함께 짐을 챙겨 시댁을 떠났고 상가 건물에서 오매불망 저를 기다리고 있던 친정아버지를 모시고 그 지옥 같은 시모의 그림자로부터 탈출했죠. 마침 득달같이 쫓아온 시모가 저와 친정아버지 그리고 남편이 떠나가는 뒷모습을 향해 악다구니를 치더군요. 그래, 꺼져! 다 꺼져버려! 니까 것들 없어도 난 주식으로 더 큰 부자가 될 거니까는 그때 가서 무릎 꿇고 그걸 해봤자 얄짤없어, 이 망할년 놈들아! 그날 시모의 악다구니에 대한 저의 대답은 없었어요. 그냥 코웃음이나 보란듯이 한번 칠 뿐이었죠. 굳이 저의 입을 더럽히지 않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모 제 발로 시궁창에 걸어 들어가리라는 것이 너무 뻔히 보이는데 굳이 저의 입을 더럽힐 필요까지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시모와의 악연은 정리가 되나 싶었지만 의절로부터 딱 2년 뒤 시모와 저는 어느 벤츠 매장에서 뜻밖의 재회를 했어요. 저는 억대 벤츠를 2대째 구매하는 고객으로 한때나마 주식 부자가 되었던 시모는 그 벤츠 매장에서 청소하는 청소부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지난 2년 사이 친정 월세 단칸방 계약이 끝나서 이제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아빠를 옮겨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이사를 했거든요. 그러다 장롱 아래 구멍난 장판 밑에서 누리끼리
빛바랜 낡은 종이 무더기를 발견했어요. 그 종이 무더기를 잘 살펴보니 오래된 주식증권이더군요. 그제야 친정아버지는 궁핍한 삶에 치여 잊고 지냈던 옛 기억을 떠올렸어요. 젊을 적 친정아버지는 영세한 외국계 기업에 공장에서 근무했었는데요. 경제 위기와 함께 구조조정 바람이 불어닥친 탓에 갑작스럽게 퇴직을 신청하게 된 친정아버지가 퇴직금 대신에 받았던 주식이 바로 그 빛바랜 주식증권들이었어요. 당시만 해도 그 회사가 언제 망할지 몰랐던 탓에 주식증권은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친정아버지는 억울한 마음에 사로잡혀 허송세월하느니 차라리 다 잊고 살자 다짐하며 그 주식증권들을 장판 밑에 묻어둔 채로 잊고 살았던 거죠. 그렇게 20여년을 잊고 사는 동안 친정아버지에게 퇴직금 대신 주식을 주었던 외국계 회사는 큰 기업이 되었고, 장판 밑에 묵혀둔 채로 잊고 살았던 주식의 값어치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불어났던 거였어요. 그렇게 저희 식구들은 전혀 기대도 하지 않고 살았던 수십억 부자가 되었던 거고요. 그럼 시모는 어떻게 된 거냐고요? 묻지마 주식 투자의 결과야 뻔하죠. 결국 탐욕에 잠식당해버린 시모는 말도 안 되는 묻지마 투자를 거듭하다가 전부 실패해버린 끝에 상가 건물까지 모두 날려먹은 알거지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구차한 생계나마 이어가기 위해 벤츠 매장 청소부로 일하다가 저와 마주쳤던 거죠. 짧은 시간에 거지와 부자 신세가 뒤바뀐 채로요. 심지어 눈에 빤히 보이는 신세 역전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시모의 태도가 너무 분명하게 느껴졌어요. 니깟 것들이 돈이 어디서 났다고 벤츠니 벤츠는. 실례합니다만 아줌마. 뭐? 아줌마? 아줌마라는 소리가 억울하면 저쪽으로 가세요. 기가 막혀서 정말. 말 가려서 할래요? 어쨌든 여기 직원인 거잖아요. 난 여기 고객이고. 함부로 했다간 큰일 날 텐데. 그 부자 신세가 영원할 것 같지 아주?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건 원래도 잘 알고 있었고요. 지금 아줌마 모습 보면서 더 확실하게 절감하는 중이네요. 근데 난 그렇게 쉽게는 안 망합니다. 차도 그만한 능력이 되니까 사는 거고, 만약 아줌마가 폐악질만 안 부렸으면 아마 오늘이 세대째 사는 날이겠죠. 꼴랑 주제에 뭔 벤츠를 3대씩이나. 한 대는 평생 고생하면서 산 친정아버지를 위한 차, 또 한 대는 흉악한 일을 겪으면서도 내 편이 되어준 남편에게 보답하는 차원에서 사는 차, 그리고 나머지 한 대는 고마운 시어머니를 위한 선물 겸 구매하는 차가 되었을 거라고. 그 시어머니를 누가 제 발로 걷어차지만 않았더라면. 얘기 끝났으면 청소라도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일해야 가난도 이겨내고 그러지. 당신이 여기서 근무하는 이상 이 매장과 거래는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갑질은 안 할 테니까 안심하시고. 대신 이거 하나는 분명히 알아둬요. 누구 원망 같은 건 하지 말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당신 스스로 되돌아간 가난이고 당신 스스로 자초한 천벌이니까.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청소부 시모 앞에서 보란듯이 일시불로 벤츠를 구매했고, 시모는 혼자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다 못해 자기 화에 못 이겨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갔어요. 이후 들리는 얘기로는 고객에게 욕지거리를 해댄 책임을 물어서 청소부 자리나마 해고를 당했다나 뭐라나요. 이 또한 몹쓸 심정에 대한 천벌인 셈이겠죠. 그렇게 지금 시모와의 모든 악연을 통쾌하게 끊어낸 저는 친정아버지를 잘 모시며 살고 있어요. 남편도 전혀 부족함 없이 좋은 남편이고요. 이번 일들로 보고 배우고 느낀 점도 많고 알뜰살뜰 다부지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모두들 이런 때 정말 좋은 일들만 가득가득 일어나셔서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다들 부자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